거울을 항상 끼고 사는 친구가 있어요. 가방 속이든 바지 주머니든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늘 손거울이 있죠. 거울 속에 비치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수시로 점검하는 거예요. 화장이 번지진 않았나? 눈곱은 없나? 치아는 깨끗한가? 헤어스타일은 무너지지 않았나? 솔직히 유난이다 싶었죠. 어떨 땐 자기애가 과하다고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 한번 물어봤죠. 공주님이세요? 거울 없인 잠시도 외로우시죠? 친구는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아주 덤덤하게 말합니다. 자기관리. 어디서나 당당하려면 내 모습이 떳떳해야지. 그 말이 너무 멋진 거예요. 알고 있었고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울은 그러니까 점검을 넘어서 스스로 자신감을 채우는 도구였던 거죠. 허점을 보여도 되는 친구나 늘어져도 되는 가족 앞에, 또 장소가 아니든 바뀌든 그녀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함보다는 스스로에게 떳떳한 그게 먼저였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거울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역할을 하잖아요. 타인이 보는 내 모습이 어떤지 현재의 인상을 확인하면서 때로 표정을 바꾸거나 마음을 고쳐보기도 하고요. 그게 자신은 물론 다른 누군가에 대한 배려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 뒤로 저도 거울을 보는 빈도를 조금 늘렸습니다. 가끔은 대화하려고 일부러 거울 앞에 서기도 해요. 거울 속에 보이는 나와 눈을 맞추면서 이것저것 다짐도 하고 반성도 하고요. 여러분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가까운 곳에 거울이 있다면 한번 눈을 맞춰보세요. 낭랑라디오 오늘 맛볼 사색은 엄마의 방입니다. 며칠 전에 엄마가 계시는 강원도 고성에 다녀왔어요.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엄마의 노트를 살펴보는 겁니다. 오래전에 은행에서 받아온 손때 묻은 노트인데요. 펼치면 종합 백과사전이 따로 없어요. TV를 보면서 메모해둔 의학 정보, 건강 상식에 챙겨보는 방송 시간대도 적혀 있고요. 텃밭 농사 지으면서 필요한 농업 지식들과 직접 재배한 수확물을 활용한 각종 요리 레시피, 또 페이지 모서리마다 누군가와 통화하며 끄적였던 메모들도 촘촘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일기 같은 짧은 메모들이 그렇습니다. 벌써 서울을 떠나서 그곳에 터를 잡으신 지가 10년이 되셨는데 멀리 떨어져 지내느라 제 마음은 늘 걱정과 불안이 있지만 정작 엄마는 몸과 마음이 너무 건강해지셔서 서울에 살자고 해도 이제 눈 하나 깜짝 안 하세요. 로또에 당첨이 돼서 서울에 아주 큰 텃밭이 있는 집으로 간다고 해도 안 가신대요. 그래서 정말 좋은가 보다 했는데 몇 년 전에 우연히 엄마 방에 있던 노트를 펼쳐보고 마음이 뜨끈해지더라고요.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날이 너무 덥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른다. 너무 더워서 애들이 이번 휴가 땐 힘들게 안 왔으면 좋겠다. 어제까지 오던 비가 그쳤다. 예쁘게 핀 꽃을 하늘에 있는 깨봉이도 참 좋아할 텐데. 작년과 다르게 몸이 무겁다. 조금만 앉았다 일어나도 온몸이 욱신거린다. 나도 이제 늙나보다. 이런 글들이었어요. 자식 걱정, 그리움, 저물어가는 자신에 관한 생각들이었죠. 그렇게 노트를 한참 살펴보다가 엄마 방을 둘러보면 제가 참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엄마 방에 내 물건이 이렇게 많을까? 그렇게 버리라고 노래를 불러도 왜 구석구석 내 물건들이 놓여 있을까? 나중에 드라이브 하면서 나긋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버려도 못 버리는 게 몇 가지 있어 하시더라고요. 무심코 지나쳤던 물건 하나에도 사실 전부 사연이 담겨 있잖아요.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라서 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과 같은 거래요.
이번에도 엄마 방을 둘러보면서 우리 가족만 아는 아주 끈끈한 마음들을 보고 왔습니다. 못 버리는 마음이란 뭘까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죠? 엄마의 방에는 그 마음과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적힌 노트, 엄마만큼이나 커다란 사랑이 있었더라고요. 청음 요가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자세는 물고기 자세, 마츠아사나입니다. 이 자세는 가슴을 여는 자세인데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말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다진 채 살아가잖아요. 컴퓨터를 볼 때도 휴대폰을 볼 때도 걱정이 많을 때도 우리의 몸은 조금씩 안으로 웅크려집니다. 몸이 다치면 호흡도 짧아지고 호흡이 짧아지면 마음도 조금씩 조급해지기 마련이에요. 오늘은 몸을 조금 열어내고 호흡이 다시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누워봅니다. 다리를 길게 뻗거나 필요하다면 무릎을 세워도 괜찮아요. 이제 팔꿈치로 바닥을 가볍게 밀면서 가슴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립니다. 어깨는 귀에서 멀어지고 쇄골은 양옆으로 넓어집니다. 목은 힘으로 젖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들이마실게요. 가슴 한가운데가 조금씩 넓어지는 것을 느껴보는 거예요. 내쉬는 숨에는 가슴에 남아있던 긴장을 조금씩 흘려보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말을 듣죠. 하지만 마음은 의지만으로 쉽게 열리지 않아요. 몸이 먼저 안전하다고 느낄 때, 호흡이 편안해질 때 마음도 천천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요가에서는 가슴을 여는 자세를 통해 몸에게 먼저 말해주죠. 이제 괜찮아. 자, 숨을 마실 때마다 조금 더 넓어지고 내쉴 때마다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크게 열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의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오늘의 호흡이 닿는 만큼만. 물고기는 거대한 바다를 거슬러 싸우기보다 물의 흐름을 이해하며 헤엄치죠.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 가슴이 조금 답답했나요? 아니면 숨을 깊이 쉬는 것이 오랜만이었나요? 그럼 지금 이 자세, 이 호흡만으로도 충분해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가슴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얼굴의 힘도 툭 풀어낼게요. 자, 이제 팔꿈치로 바닥을 가볍게 밀면서 천천히 등을 바닥으로 내려놓을게요. 두 눈을 감고 가슴 한가운데에 호흡이 머무는 것을 느껴보세요. 오늘의 호흡이 닫혀있던 마음에 작은 틈을 만들고 그 틈으로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낭랑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게 인간의 숙명이죠. 그럼에도 타인으로부터 상처받고 타인으로 인해 우리는 외로움을 느껴요. 또 반면에 타인에게서 큰 위로와 치유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타인을 위한 삶은 없어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먼저 지키고 바르게 서야 하는 건 언제나 나 자신,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잘 살면 내 주변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그 짐이 가벼워지도록 먼저 나를 덜어내세요. 그 생각부터요. 낭낭라디오 우리 다음 주에는 똑똑한 사람들 그 두 번째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저는 낭낭하게 물러갑니다. 안녕.